옛날 옛적 아름다운 전라북도 순창에는 깊은 산속에 오리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주변에는 장대한 산줄기와 푸른 강이 흘러 자연경관이 아름다웠지만 무엇보다도 이곳은 독특한 민속신앙과 전설로 유명했습니다. 오리정 마을은 그 이름에서 유래된 전설로 인해 방문자들에게 언제나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이 전설은 마을 가장 시골스러운 오솔길을 따라 흐르는 조그마한 시내에서 시작됩니다. 먼 옛날 이 마을에는 흥부와 놀부라 불리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대조적인 성격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형 놀부는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리낌 없이 남을 해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동생 흥부는 착하고 성실하여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흥부는 시내가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강가에는 5마리의 오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마치 흥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흥부는 호기심에 이끌려 오리들에게 다가가 보았고 그중 가장 큰 오리가 인간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흥부님, 우린 당신을 위해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마을의 수호신령이니 당신의 마음씨를 알고 특별한 선물을 드릴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흥부는 오리들의 말을 경청했으며 오리들은 이어서 말했다. 당신의 착하고 친절한 마음씨가 이 마을을 번영과 행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에게 우리가 힘을 줄 테니 이 마을을 잘 지켜주십시오. 그러고는 오리들은 강 속으로 뛰어들어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리정 마을은 점점 더 번영하기 시작했고 흥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형 놀부는 흥부의 이러한 변화를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이 점점 잘 사는 모습을 보며 흥부가 무언가 비밀스러운 힘을 얻었다고 친한 놀부는 그 비밀을 알아내고자 무작정 흥부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회를 노리던 중 놀부는 어느 날 흥부가 강가로 다시 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몰래 뒤따라간 그는 숨을 죽이면서 오리 소리 내는 방법을 알아내려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그날 밤 대담한 놀부는 흥부가 없는 틈을 타서 오리들을 끌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는 오리들 앞에서 무리를 지어 엉뚱한 소리를 내며 자신을 알아보라 했지만 오리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리들은 그의 욕심 많고 나쁜 마음씨를 꿰뚫어 문 것입니다. 그러자 화가 난 놀부는 오리들을 쫓아내려 하였고 이내 강이 격렬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큰 폭풍이 몰아닥쳤고 놀부는 강가에서 크게 다투고 이내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 놀부는 급작스러운 사고 이후로 마음을 반성하고 정직하게 살기로 결심했으며 그간의 잘못을 뉘우치며 마을 사람들과 형 흥부에게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부의 진심 어린 마음에 결국 용서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사는 마을이 된 오리정은 마을의 전설과 민속신앙을 지키면서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마을의 전설로 전해 내려오며 매년 오리들이 강가에 나타나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교훈과 하나님과 자연의 조화로움을 기리기 위해 축제를 엽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첩첩산 중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단양부을에는 신비로운 민속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곳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며 숲과 강을 보호하는 신령이 가호를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봄이면 마을의 수호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곳에 살던 한 청년 이름하여 강혁은 호기심 많고 용감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마을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며 특히 검은 학과 관련된 전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검은 학은 단양유산 깊은 곳에 사는 신령의 화신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운을 가져다 준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혁은 친구들과 함께 산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울창한 숲을 지나 거대한 폭포 아래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강혁은 우연히 물가에 앉아 맑은 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고민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면에 비친 학의 형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검은 학이 선명하게 나타나자 그는 그것이 바로 전설 속에 나오는 신령의 화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강혁은 꿈속에서 검은 학과 마주하게 됩니다. 학은 인간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혁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아라. 내가 원하는 것이 선하고 진실하다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강혁은 잠에서 깨어나고 나서도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 후로 강혁은 더 자주 산을 찾고 검은 학의 흔적을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학의 모습을 다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마음속에는 나날이 확고해지는 결심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고 마을 발전과 후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남기고자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강혁은 마을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리더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산림을 보호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따르며 순조롭게 여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험심 많고 진취적인 그의 태도는 자연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러한 그의 노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제사가 열리는 날 강혁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쩐지 그의 마음속에는 감동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검은 학이 나타나 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모두 기쁨에 넘쳐 신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듯 검은 학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령의 존재를 상기시키며 계속해서 자연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굳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단양이 사람들은 그 전설을 믿고 조상의 지혜를 이어가며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운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척척산 중의 산악지대인 보령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간직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속 깊숙한 곳,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숲을 속에 강렬한 푸른 빛으로 빛나는 연못, 용수가 있었습니다. 용소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아무리 가물었던 해에도 이 연못은 마르지 않았고 늘 맑은 물을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용소에는 산신령이 깃들어 있어 연못을 지키고 있었으며 마을의 평화를 유지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는 매년 산신제를 올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수에 모여 그림자를 들이운 채 산신령에게 풍작과 안녕을 기원하며 정성스레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일 용맹한 청년이 제물 바치는 역할을 맡아서 신성한 연못 앞에서 정성스럽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 연일 비는 내리지 않았고 농작물은 타들어가는 날이 지속되었습니다. 우물도 바닥을 드러내고 마을 사람들이 마음에는 차갑고 두려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누구나 이 모든 것이 산신의 무용을 샀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마을의 젊은이 중 한 명, 용감하고 지혜로운 도현이 자진하여 용소에 들어가 산신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밤이 되어 달빛이 휘영청하게 비추는 가운데 도현은 산신 앞에 다가서 용소에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위대한 산신이시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다시금 저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소서. 순간 연못이 요동치더니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 물기둥 속에서 나타난 것은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신령이었습니다. 산신령은 도현에게 느긋하지만 이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감한 젊은이여, 너의 진심 어린 기원은 나에게 다하노라. 그러나 너희 마을이 욕심에 눈멀지 않고 자연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나의 은혜도 헛될 뿐이니라. 도현은 산신령의 말씀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마을은 그 이후부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었고 마을에는 풍요와 행복이 깃들었습니다. 도현은 마을의 지도자로서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고 마을은 예전보다도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설은 세대를 거쳐 내려오며 아직까지도 보령의 사람들은 그 시절을 기억하며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산신제에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산신령과의 약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김천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대자연을 섬기고 삶의 모든 측면에 녹아있는 깊은 신앙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산신을 숭배하는 신앙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천을 둘러싼 산들은 그 자체로 신성하게 여겨졌으며 특히 마을 사람들은 곱고 높은 봉우리가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산은 항상 그곳에 있었고 마을을 번영케 하는 샘물을 제공하고 짐승들을 위한 숲을 제공하며 무엇보다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을을 지켜주는 산신의 집이었다. 이 산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듯한 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어느 날 마을에 가뭄이 닥쳤다. 물이 말라가고 사람들은 농작물을 가꾸지 못하게 되어 마을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어떤 기도와 재물도 날씨를 바꿀 수 없었다. 마을의 원로들은 모두 모여 산신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원로들은 깊은 산속으로 모여 산신의 은혜를 구하는 의식을 행했다. 의식 중 산속 가장 깊은 곳에 입성한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다. 하늘이 갈라지고 그 틈 사이로 강렬한 빛이 쏟아지더니 산신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은백색 옷을 입은 산신은 장엄하고도 친근한 표정으로 마을 원로들의 간구를 들었다. 원로들은 마을의 상황을 설명하고 산신님의 은혜를 구했다. 산신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이 자연과의 조화를 잇고 인간의 욕심을 앞세워 무분별한 개발을 했던 이전의 잘못들을 지적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경고했다. 그리고는 손을 한번 흔들자 어디선가 거대한 구름이 몰려와 빗줄기를 떨어뜨렸다. 메마른 땅은 순식간에 젖었고 말랐던 강들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잘못된 점들을 고치겠다 다짐했다. 이 사건 이후 김천의 사람들은 자연을 더욱 존중하며 산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다. 매년 산신제라는 축제를 열어 산신의 은혜를 기리곤 했으며 지금도 이 전통은 김천의 중점적인 문화유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의 전설적인 사건을 회상하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후세에게 전수하고 있으며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세대를 거쳐 끊임없이 전해져 내려온다.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산신의 가르침으로 배우고 나무 한 그루도 허투루 대하지 않는 것이 산신을 향한 김천 사람들의 마음이었다.